나는 이 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요. 고집 하나는 이 동네에서 웬만한 바위보다도 단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내 홉겹자리 초가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그 텃밭에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지요. 내 밭에 난 잡초 하나도 내 허락 없이 뽑히는 꼴을 못 봤으니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질색했답니다. 그러니 누가 내게 좋은 말을 한다고 덤비면 나는 10배는 더 독하게 되돌려주곤 했지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게지요. 어느 해 가을이었던가요? 마을 공동으로 쓰는 우물 보수 비용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지요. 나는 그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답니다. 내 돈이 아니면 그만이지. 내 땅에 난 물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느냐. 그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기억나요. 사실 그 돈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겠지요. 나는 내 앞에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밭고랑을 매던 괭이 자루를 꽉 쥐고서 다들 나만 갖고 왜들 그래? 나는 내 목만 챙기겠소. 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내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나가던 아이들도 곁눈질로 휙 돌아갈 정도였답니다. 그날도 그랬던 것처럼 내 고집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팽팽하게 맞서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답니다. 내게는 억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성미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나는 며칠 동안 알턴 삭신을 이끌고 끙끙대며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섰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박서방네 마님이 손에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박서방네 마님은 늘 나를 그 고집 센 김씨라고 흉을 보던 사람이었지요. 나는 뻣뻣하게 허리를 펴고 우물 펌프를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콸콸 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박마님이 다가와서는 짐짓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아이고, 김서방, 며칠 못 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그 놈의 돈 때문에 속 끓더니 허리가 펴지질 않겠어. 그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비아냥거림을 놓칠 리가 없었답니다. 나는 펌프질을 멈추고 차갑게 되받아쳤지요. 걱정 마시오. 내 허리는 내가 알아서 펼 것이니. 남의 집 걱정할 시간에 당신 집 마당이나 쓸지. 그 말에 박마님의 얼굴이 싹 굳어버렸지요. 그녀는 힐끗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허긴, 돈 아끼는 데는 귀신같이 빠르시니. 어제 마을 회관 앞에서 이씨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김서방이 기부금 낸 거 회관에서 잃어버렸다고 난리라던데 말이요. 쯧쯧, 그렇게 째째하게 굴다가 제 돈도 못 찾는 꼴이라니. 그 말은 마치 송곳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마을 회관에 냈던 공동 우물 보수 명목으로 냈던 돈에 대한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뒀거든요. 그 돈이 꽤 컸기에 혹시라도 나중에 트집 잡힐까 봐 늘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했었지요. 이 말을 들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답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물동이를 들고 획 돌아섰지요. 그날 우물가는 왠지 모르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듯했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 돈을 회관에서 잃어버렸다니 누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해. 며칠 후 나는 작정하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답니다. 낡은 회관 건물은 언제나처럼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나는 회관을 맡아 관리하는 이장님을 찾아갔답니다. 이장님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나는 그 인사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지요. 이장님, 제 기부금 영수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난달 초에 공동기금으로 냈던 거 말입니다. 나는 내 지갑을 툭 내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분명히 이장님께 건네드리고
이장님 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없네요. 이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요. 김서방, 자네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니 혹시 다른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잊어버린 것 아닐까? 요새 나이도 있으니. 그 말에 나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나이 탓이라니. 내 돈에 대해서는 한 치위 오차도 없는데. 나는 이장님의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지요. 이장님, 내 돈이 오롯이 들어간 건데 내가 그걸 잃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회관에서 없어졌다면 누군가 고의로 숨긴 것이지요. 이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니야, 김서방. 우리는 그런 짓 안 해. 라고 해명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나는 그곳을 박차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지요. 내 돈, 내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으르렁거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저 돈 때문이겠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지른 짓이 분명해. 라고 단정해버렸지요. 내 고집은 세상 모든 의심을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대신 항상 남을 향하게 하는 못난 버릇이 있었답니다. 분노에 휩싸인 나는 초가집 뒤편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우리 집 뒤쪽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당산나무가 서 있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은 되었을 굵은 몸통을 가진 고목이었지요. 그 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묶어둔 수많은 끈들이 엉켜 있었답니다. 평소에는 그저 낡은 나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 끈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끈들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라도 그 얄미운 박마님이 나 몰래 짓궂은 짓을 하려고 이 근처에 왔던 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지요. 나는 거친 손으로 흙바닥을 헤집기 시작했답니다. 뻣뻣한 나뭇가지로 엉킨 끈들을 하나하나 걷어내 보았어요. 먼지와 흙먼지가 훅 끼쳐 올라와 기침을 콜록거렸지요. 그런데 그 끈들 사이에서 유독 낡고 색이 바랜 하지만 굵고 단단하게 묶인 매듭끈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다른 끈들은 소원지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이 끈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단단하게만 묶여 있었거든요. 나는 그 끈을 잡아당겨 보았는데 왠지 묘하게 묵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끈이 마치 내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지요. 나는 그 끈을 뜯어내려 했지만 워낙 단단하게 묶여서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끈을 묶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묶었을까? 그 끈의 무게만큼이나 내 마음속의 의심도 더욱 무거워졌지요. 나는 그 끈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이 끈, 보통 끈이 아니야. 뭔가 감춰져 있거나 누군가 중요한 것을 여기에 묶어 두었을 거야. 내 고집스러운 마음은 이 끈이 사라진 영수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답니다. 이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온갖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불안해서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두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낡은 이불 속도 뒤집어보고 쌀독 속도 뒤져보았지만 그 흔한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는 텅 빈 지갑을 보며 배신감에 숨이 막혔지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마을 위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는 소리를 까치고 분노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낸 기부금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남에게 내놓고 자랑한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감추다니 이보다 더 악의적인 행동이 있을까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 박서방네 마님과 이장님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그들의 얄미운 표정, 나를 비웃던 그 눈빛들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분명히 저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민 짓이야. 내 돈을 훔치고 이제 와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지.
나는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 부엌칼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내 고집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피해자이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믿음으로 굳어져 갔지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내 낡은 세상에서 나는 늘 옳았고 이제는 내 돈을 되찾아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다시 당산나무 쪽으로 향했답니다. 어젯밤 그 끈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나는 흙을 파헤치고 엉킨 끈들을 헤집던 중 왠지 모르게 장독대 쪽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독대가 우리 집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낡은 매듭끈의 묵직함이 장독대 밑과 연결되어 있다는 엉뚱한 확신이 들었답니다. 나는 장독대 밑에 있는 낡은 부적을 발견했지요. 그 부적은 아마도 우리 어머니가 붙여두셨던 것이리라 짐작되었는데 흙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답니다. 나는 그 부적을 손으로 툭 털어냈는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봉투를 열어보니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답니다. 아하, 나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 조각들은 분명 내가 회관에 냈던 기부금 영수증을 누군가 찢어버린 흔적이었거든요. 내가 냈던 영수증은 두 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면은 보관용, 다른 한쪽 면은 납부 확인용이었지요. 찢어진 조각들을 맞추어 보니 분명 이장님의 직인과 나의 서명이 있는 납부 확인용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불리하게 하려고 이 영수증을 찢어버리고 증거를 숨기려 했던 것이 분명했지요. 나는 그 찢어진 조각들을 움켜쥐고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답니다. 이 괘씸한 사람들,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없애려고 했구나. 이 조각들은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니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었답니다. 나는 이 조각들을 보고서야 마을 사람들이 왜 나를 삐딱하게 보았는지 알 것 같았지요. 나를 미워해서 내 재산을 탐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나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손에 꽉 쥔 채 아까 그 우물가로 다시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 뚫어지게 쳐다보았답니다. 내 눈빛은 마치 불을 뿜을듯이 살벌했지요. 다들 잘 들어.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답니다. 내 목소리는 우물가의 물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어요. 내가 며칠 전 회관에 낸 기부금 영수증이 사라졌는데 이게 내 집 근처 장독대 밑에서 이렇게 찢어진 채 발견되었어. 나는 찢어진 조각들을 공중에 휘두르며 말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매섭게 몰아붙였지요. 누가 내 돈을 탐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이오? 솔직히 말하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내 돈을 훔치려 한 이유가 뭐요? 나를 속이려 들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마을에서 홀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이미 척을 진 사람들이었지만 내 돈이 엮이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나에게 너희들이 다 공범이구나라는 확신만 더해주었지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의 비겁함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더 독한 말을 퍼부었답니다. 결국 나는 박서방네 집 앞으로 쳐들어갔지요. 박서방네 집은 마을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는 집이었기에 내 초가집과는 대조적이었답니다. 나는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박서방, 나와.
당신 집 마님이 내 돈과 영수증을 훔쳤지. 당장 나와서 숨긴 걸 내놓으시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박서방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지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답니다. 김서방, 무슨 소란이요. 우리 마님이 왜 김서방 돈에 손을 대겠소? 나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들이밀었지요. 이게 다 증거요. 당신들 집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당신들 아니면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겠소? 당장 숨긴 돈 전부와 온전한 영수증을 내놓으시오. 나는 억지를 부리며 박서방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답니다. 박서방은 내 손을 막으며 간신히 버텼지요. 오해요. 김서방, 제발 진정하시오.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어.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연기하는 모습으로만 보였답니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이닥칠 듯이 위협했지요. 당장 자백하시오. 이대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기 전에. 내 목소리는 찢어질 듯 높았고 내 고집은 상대를 짓밟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박서방은 완전히 질린 표정으로 나를 끌어내더니 헐레벌떡 마을의 가장 오래된 당산나무 쪽으로 나를 이끌었지요. 김서방, 제발 나 좀 믿어주시오. 당신 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소. 제발 저기 가서 나무를 좀 보시오. 나는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 나무에 뭐가 있다는 말이오? 또 다른 핑계를 대는군. 하지만 박서방의 얼굴이 너무나도 절박했기에 나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 나무 앞에 섰지요. 그는 헐떡이며 아까 내가 발견했던 그 굵고 단단하게 묶인 매듭끈을 가리켰답니다. 저 끈 말이요. 당신이 자꾸 그 끈이 찜찜하다고 했지 않소. 저 끈 아래를 보시오. 나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 끈을 다시 보았답니다.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왠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나는 괭이 대신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흙 알갱이들이 뺨에 와 부딪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박서방이 나를 말리며 말했지요. 김서방, 조심하시오. 잘못 건드리면 다 망가질 수도 있으니. 그의 말도 내게는 그저 시간을 끌려는 수작으로만 들렸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흙을 더 깊이 파냈어요. 마침내 그 낡은 매듭끈의 아래쪽이 흙에 단단히 묻혀있는 작은 봉투와 엮여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비닐봉투가 아니라 얇은 가죽으로 만든 낡은 주머니였어요. 나는 그것을 힘주어 잡아당겼고 엉겨붙은 흙을 털어냈지요. 그 주머니 안에는 내가 찾던 기부금 영수증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들어있었답니다. 하지만 영수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공공시설 유지보수 봉사 확인서였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확인서를 펼쳤지요. 그런데 그 확인서에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마을의 각종 자빌들을 내가 했다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기부금을 냈던 시점과 겹치는 기간 동안의 봉사 기록이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봉사 확인서에는 박서방이 아닌 바로 이장님의 서명이 찍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가 그토록 맹렬히 믿어왔던 나의 피해자 의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내가 낸 기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그 돈을 내 이름으로 쓰고 대신 내가 보지 못하도록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해 준 것처럼 꾸며놓았던 것이랍니다. 박서방은 내가 그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억눌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김서방,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당신이 그 돈 내고도 얼마나 툴툴거렸는지 아시오?
당신이 평소에 돈 쓰는 걸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답니다. 당신이 나중에 돈 냈다고 생색낼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우길까 봐. 박서방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답니다. 이장님이 당신 대신 각종 서류 작업과 자빌들을 대신 처리해 주신 거요. 당신이 그토록 고집세고 모진 소리 해대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게 굳은 일 시킬 엄두를 못 낸단 말이오. 그래서 이장님이 당신이 낸 돈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보관하되 당신이 그 돈 낸 것을 빌미로 마을 일에서 빠지려 할까 봐 염려했던 거랍니다. 이장님도 당신의 성격을 아시니 당신이 나중에 내가 돈 냈으니 나는 편히 쉬겠다고 할까 봐 대신 당신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해놓은 것이지요. 저 낡은 매듭끈은 이장님이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그 끈에 당신의 기부금 증명서와 봉사 확인서를 같이 묶어 두었던 거랍니다. 너무 낡아서 당신이 보게 될까 봐 흙 속에 파묻어 둔 것이었지요. 내가 찢어진 영수증 조각을 장독대 밑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이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 한 증거라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답니다. 그 찢어진 조각들은 이장님이 당신이 봉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노력의 흔적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내가 그토록 멸시했던 이웃들이 사실은 내 고집을 보듬어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차가운 땅을 짚었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던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고마운 사람들로 바뀌었지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냈던 기부금은 내 돈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나는 그 돈의 증거 하나 없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지요. 내가 우물가에서 박마님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을 때 그녀는 그저 나를 걱정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회관에서 소리쳤을 때 이장님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내 눈치를 살폈을까요? 당산나무 밑에서 내가 그 끈을 보았을 때 그 묵직한 느낌은 사실 그분들의 무거운 책임감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박서방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박서방의 옷깃을 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박서방,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오해했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내 고집과 독선이 이토록 아름다운 희생을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답니다. 내 삶 전체가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며칠 밤낮을 끙끙 앓다가 비로소 용기를 내어 마을 우물가로 다시 걸어갔답니다. 두려움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지요. 우물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갔고 나는 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답니다. 박서방네 마님이 물동이를 이고 저쪽에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을 향해 뻣뻣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드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의 집 걱정이나 하라 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염치가 없었지요. 마님, 지난번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었지요. 박마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따뜻하게 웃어주셨답니다. 괜찮아요, 김서방. 다들 김서방이 워낙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인 줄 알았어요. 마음 쓴다고 쓴 것이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챙겨온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지요. 그 안에는 작은 정성이 담긴 떡 몇 개와 함께 내가 감사한 마음에 급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작은 기부 영수증 하나가 들어있었답니다. 이건
제가 마을 청소에 보태라고 조금이나마 준비한 것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이장님께 드렸던 기부금 영수증 원본입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오해했던 그것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 것마저 잃어버린 줄 알았답니다. 나는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내 고집이 낳은 또 다른 오해였음을 이제는 알았으니 숨길 이유가 없었답니다. 박마님은 떡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어주셨지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고맙소이다. 김서방. 우리 마을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곳이랍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텃밭의 잡초 하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웃들이 텃밭에 물을 주러 오면 먼저 시원한 보리차를 대접했답니다. 당산나무 밑을 지날 때면 나는 엉켜있는 끈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그 끈들이 간직한 이웃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내가 오해로 인해 바닥을 쳤던 그 순간 그들은 나를 위해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나의 고집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족쇄였고 그 족쇄를 풀어준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던 이웃들의 헌신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그 헌신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면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져요. 이 짠한 감사의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며 나는 남은 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 얼마나 기묘하고도 따뜻한 교훈이었는지요.